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클로징을 하면서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에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새로움을 좀 택한 듯 보입니다. 그동안 주도주로서 익숙했었던 조선주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반면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파트너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밸류체인까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어제 오후 2시부터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라면서 기다렸는데 한 4시 30분경부터 대통령실에서 코멘트가 쏟아졌었죠.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입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대통령이 직접 양도세 기준을 밝힐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씨가 내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에서 JYP 엔터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은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걸까요? 자, 이제 모닝콜이 슬슬 울리기 시작하는데 저와 함께 일어나서 오늘 시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벌써 주 중반입니다. 수요일 아침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좀 이발 주간인가 봐요. 머리 커팅들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또 깨끗하게 올리셨네요. 네. 네, 이제 첫 번째 저희 이슈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전 썰점 첫 번째 이슈는 애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17 드디어 공개됐는데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약세를 보였어요. 우리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 나올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핵심은 뭐 얇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AI는 어디 갔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들,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어제 실망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도 아이폰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기대감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충격적이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 좀 빠졌다고 해서 뭐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오라클은 실적이 좀 살짝 못 나왔는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 속에서 22%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애플은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지금 대세는 AI가 맞는 것 같고 결국에는 AI에 대한 혁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 실망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뭐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뭐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뭐 BH라던가 LG 노텍. LG 노텍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 주셨던 힌지 관련해서 파이넴텍, OLED, 덕산 네오룩스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오늘 아이폰 17 출시랑 별개로 계속 가져가 봐도 될까요? 네, 이거는 사실 그들이 올랐던 거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고 네. 지금 애플 폴더블 폰은 내년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별개로. 네, 핵심은 AI 이렇게 좀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I. 요즘 반도체 호재가 많아서요. 저희 반도체는 따로 모아가지고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장 안으로 좀 들어가서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조선주 차익에 대한 고려를 해보자라는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네. 어제
정부 측에서 코멘트를 보면은 이제 진짜 팔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마스크바 프로젝트가 교착 상태에 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네. 기자들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예. 간담회를 하셨었는데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셨습니다. 네.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 사실 미국이 원하는 바와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뭐 3,300억 달러를 한 번에 좀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을 네. 정확하게 워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제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군들, 조선주들이 장 초반에 괜찮았어요. 근데 저 오후장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 입장 차이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실무 협의가 다시 한번 진행될 예정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뭐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처럼 저 교착 상태가 만약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바 프로젝트의 기대감으로 얼마나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게 좀 뭔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실망 매물이 좀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 내용을 좀 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이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미국과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내포하는 말에는 약간 지금 미국이 너무 좀 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오늘도 저 부분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좀 차익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서 그래요.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마스크바 프로젝트에 대한 교착 상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조선주 드디어 조금씩은 차익을 실현해야 하는 구간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자, 근데 어제 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실은 그동안 한화오션, HD그룹 쪽으로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 많이 올랐었던 HJ중공업, 세진중공업은 급등한 영향에 따른 좀 차익 실현 욕구인 것 같고 그밖에 오리엔탈 전공, KS인더스트리, 화인베스트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부 만약에 예. 저게 빠진다 그러면 예. 많이 오른쪽부터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약에 덜 오른 종목군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이익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제 보시면은 1승이 급등 또 나왔잖아요. 근데 1승 최대 주주가 세진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조선 기자재단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막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피팅밸브 같은 경우도 디케이락 같은 경우도 어제 윗골이 달았지만 지금 성광밴드는 또 급락이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래 MRO 뭐 마스크바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다. 왜냐면 지금 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협력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제 협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태웅은 주신 거는 어떤 네. 차원인가요? 태웅은 사실 이미 좀 조정을 받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SMR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단조 부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특이한 거는 엔진 관련주들은 급등이 좀 안 나왔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겠다. 그리고 엔진에 들어가는 이런 단조 부품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엔진이랑 SMR 모멘텀 이런 것들 다 같이 두루두루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던 오히려 태웅을 좀 대안으로 삼아 보는 것도 굳이 사고 싶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전체적으로 관망하자라는 뷰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그 차선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좀 태웅은
후속주로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증권과 은행주의 매력도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연휴인 즉슨 11일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왜 11일이냐 봤더니 취임 100일 기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념 선물로 네. 저희가 좀 받고자 한다면 금융주 안에서 증권, 은행 매력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뭐 여기서 이제 본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예. 좋아하는 쪽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오르는 이유 자체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 그쵸. 여러 가지 자사주에 것들 대한, 정책 네. 상법 개정안 정책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더 좋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라리 은행주 쪽으로 오히려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금융지주인가요? 네. 지금 사실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다 이런 쪽이 비슷한 게 뭐냐면 최대 주주 지분이 10%가 넘지 않아요. 그럼 회사의 주인이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왜? 한쪽이 지분이 쏠려 있으면 그쪽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더 할 건데 지금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돼 있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여러 주주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어제인가 그제 나온 소식인데 두나무와 함께 테더 부사장 만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논의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개별 이슈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증권주 얘기하면서 신용, 부국, 미래에셋까지 옵션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은행주 안에서 하나금융지주라는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잘 중심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반도체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가속기죠. B40에 탑재되는 GDDR7을 공급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밸류체인까지도 줄줄이 올랐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월가에서 SK하이닉스를 대신해서 탑픽까지 선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쪽 밸류체인 어떻게 해볼까요? 물론 누누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보자라고 네. 팁을 주셨었죠. 저는 예. 지금 하이닉스 주가도 좋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삼성 쪽이거든요. 그쵸, 네, 그쵸. 왜냐면 지금 사실 삼성은 디램 쪽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다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고객사를 계속 확보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저는 앞으로 성장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어제 마벨 관련된 CXL 퀄 테스트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HBM도 HBM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행보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지금 그동안 못 올랐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접근해 본다면 하이닉스도 좋은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서는 후공정 기업들이 유독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테크잉이라든지 유진테크. 혹시 전공정이랑 이쪽으로 굳이 나눠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유진테크랑 원익 IPS 같은 증착 장비, 네. 이런 식관 장비 같은 경우는 전공정인데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전공정은 삼성 테일러펍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일러펍에다가 4조 원 가량해서 장비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유진테크랑 원익 IPS가 지금 증착 장비 납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익 IPS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예. 유진테크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누가 더 수혜를 볼 것이냐 한다면 저는 원익 IPS에 예. 한 표를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브로드컴발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에이직 쪽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후공정단에 있는 쪽이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지금 반등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 오픈 AI와 함께
이 AI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경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쟁 상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단에 있는 대표적으로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SK 하이닉스랑 레이저 관련된 그 본딩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원래 독점적인 체제였는데 경쟁사가 또 하나 늘었어요. 이오테크닉스가. 그러면서 지금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은 테스트 소켓이라던가 이런 쪽이 다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브로드컴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HBM이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후공정단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전공정단은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네. 또 소재랑 부품도 다 같이 가고 있죠. 네, 기판이 어제는 좋았네요. 네, 기판은 CXL 때문에 같이 간 거고, 왜냐면 CXL로 바뀌려면은 기판이 지금 범용 PCB 기판인데 메모리 모듈이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 모듈로. 그러다 보니까 TLB 같은 기업, 신텍 같은 기업이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TLB는 예.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TLB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볼까요?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장비단에 대한 포인트들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그 엊그제 장비가 좋았고 어제는 말씀해 주셨던 CXL 중심으로 뭐 기판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 보였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을 잘 맞춰보는 건데요. 오늘은 사실 어디로 돌까, 그 안에서 순환매 참 어렵다 했는데 뉴욕 증시에서 힌트를 좀 얻어본 게 오라클이 네. 30% 가까이 지금 폭등을 했어요. 네. 여기에 TSMC 매출까지 오늘 발표가 되니까 HBM 라인으로 한번 지켜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저는 CXL이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네,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예. 결국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관련 사업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랑 연결될 수 있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HBM도 움직일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발 이슈로 인해서. 근데 지금 CXL이 부각받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차세대 계속 다음 넥스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CXL이나 PCB 기판 쪽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선 심택이 대장인가요? 저는 TLB가 TLB. 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해만 거의 3배 올랐거든요. 그럼 지금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예. 좀 약간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네. 돌파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희 CXL 관련해서 TLB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는 박진영 씨 소식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씨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JYP엔터가 시간 외에서 폭등을 했습니다. 7%. 네. 사실 저도 이거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를 봤었는데 8%까지 오르다가 소폭이지만 윗꼬리를 달아서요. 오늘 시장 향방이 궁금합니다.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어쨌든 저 장관급 인사가 됐다라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근데 저 주가 올라간 게 저 소식 때문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약간 불문율이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약간 정치색 드러내거나 정치 성향으로 가게 되면은 안 좋아요. 나중에 좀 미래로 봤을 때는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예인 분들은 약간 정치 쪽에 약간 입장을 내시거나 저런 장관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요. 좀 기업이라던가 박진영 씨를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하반기에 네. 엔터주를 보자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정치색이 조금 묻었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 결로 이제 봐야겠습니까? 아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저렇게 됐을 때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 올랐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잘 이끌면은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잡음이 생기면은 이제 시장은 탓을 누구라겠습니까?
저쪽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단일 반짝 급등에 멈출 수 있지 펀더멘털이랑 좀 별개로 보자라는 의견이셨네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많이 다뤄봤습니다. 자, 요즘 썰전 이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한 발 어디에 쏘면 좋을지 투자 전략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마녀의 날 앞두고 차익 매물 주의. 네.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크겠네요. 네, 아까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도 반도체 장세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좀 불안했던 조선주부터 이제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반도체까지 점검을 잘 마쳤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주호 본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